자, 2011년 이외 국어 5번부터 9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지문에 지금 시가 두 개 나오죠? 자, 첫 번째 시는 무슨 시예요? 이육사의 광야. 자, 이육사가 왜 이육사인지는 알죠? 이름. 일제시대, 아니요. 일제시대에 그 항일운동 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는데 죄수 번호가 264라 가지고 그래서 264번 해서 이육사예요. 아니, 무한도전에서 못 봤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에이 이것만 하지 말고 이런 걸 알라고 지금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건데, 응? 이육사. 이육사 시인이 그래서 이육사잖아요. 그렇군. 그래서 이 이육사 시인의 지금 광야를 보는데, 이 광야는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나라의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읽어볼까?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처음에 뭔가 세상이 이렇게 뭔가 펼쳐지는 거죠. 그죠? 까마득한 날에 처음에 세상이 뭐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죠?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세상이 열린다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세상이 확 열리는 날에, 세상이 열리니까 세상이 창조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바다가 막 생겨나고 그 다음에 산맥이 쭉쭉 뻗어나가는 그 과정을 지금 이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곳이라고 하면 어떤 장소가 있나 봐. 이 장소는 뭔가 거룩함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처음에 열릴 때 지금 산맥이 막 퍼져나갈 때에도 이곳을, 자기가 말하는 이곳을 침범하지는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뭐? 끊임없는 광음을. 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광음, 저게 소리음자는 아닌 것 같고, 뭐 끊임없는 계절,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떤 시간들, 그러니까 시간의 뭔가 경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뭔가 이렇게 계속 지났다는 거야.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이랬으니까. 그러다가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뭔가 길을 열었대요. 근데 지금 4연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 지금 뭐가 날이고, 눈이 날이고,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데, 자, 겨울철에 피는 꽃이 뭐예요? 매화죠? 네. 눈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뭐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피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매화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매화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겨울인데 매화향기가 가득하는, 그러면 겨울은 좋은 계절이야? 아니면 약간 춥고 쓸쓸한 계절이야? 춥고. 쓸쓸한 계절인데 매화는 꽃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춥고 쓸쓸한 계절에 피어있는 어떤 강인한 의지를 얘기하겠지. 매화향기가 홀로 가득하니 내가 여기 노래의 씨를 뿌려라라고 했으면 몰랐을 텐데 뭐라고 돼 있어? 가난한 노래의 씨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난하다는 표현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부정이겠지? 그러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뭔가 지금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에 내가 노래의 씨를 뿌릴 건데 이것이 뭔가 부요하고 여유 있는 노래의 씨앗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뭔가 노래의 씨를 심어 놓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겠지. 그 열매가 맺는 거에 대해서 오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백마는 뭐예요? 왕자님이죠. 그러니까 뭔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백마 타고 오는 뭔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뭘 부르게 할까? 뭘? 노래죠. 어디?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로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면 이 노래의 씨들이 뭐 하니까?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겠죠? 그러면 노래라는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맞습니까? 이 노래의 씨를 뿌린 것을 이 광야에서 그 초인이 목 놓아 부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있다면 이 얘기가 결국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우리나라의 광복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은 광야 같은 세월이라는 거야. 응? 네.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고 있지만, 자,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고 있지만 지금 이 자기가 서 있는 요 땅이 거룩한 땅이고 이 거룩하고 특별한 구별된 이 땅에 지금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지만
내가 여기서 매화향기가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가난하지만 노래의 씨앗을 뿌린다. 그럼 언젠가 우리 민족이 광복할 그날에 우리나라가 독립될 그날에 그 초인이 와서 이 노래의 꽃을 마음껏 피어있는 곳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나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제목이? 작자미상 청산별곡. 청산별곡이죠. 청산별곡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가요 중에 하나예요. 고려시대 때 불려졌던 노래인데 보통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규칙을 리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니로 울어라세요 널라와 시루 만나도 자고니로 우니로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얄리얄리 얄라셩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잉무든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해석을 하면 울어라 울어라세요 새야 울어라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그 다음 년은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잉 묻은 장글랑 가지고 쟁기 같아 쟁기 근데 잉이 묻었다니까 뭐 흙 같은 거 같아요.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그래서 뭔가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런 배경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5번부터 한번 봅시다. 5번 가와 나의 뭐? 공통점. 자 공통점으로 이제 우리가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일단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네. 자 1번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맞지? 네. 뭐가 맞아요? 가는 맞는데 나는 아니에요. 그치? 가는 맞는데 나는 그쵸? 가는 왜 그렇죠? 3년에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그래서 계속 계절이 반복되고 지금은 겨울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죠. 맞습니까? 자 2번 자연 친화적 사상이 지배적이다. 아닙니다. 자연 친화적 사상은 오히려 두 번째 나 작품에 좀 더 가깝죠. 가는 광야를 노래하고 있지만 이거에 기본적인 깔린 사상은 광복이고 독립이니까. 3번 민요조의 율격이 나타나고 있다.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나시는 맞겠지만, 그러니까 고려가요는 맞지만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니로 울어라세요 널라와 시루 만나도 자고니로 우니로라 이렇게 돼 있지만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렇게 하면서 약간 뭔가 뭐 위험이 있고 약간 좀 비장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민요조의 율곡이 나타나는 것은 나에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건 그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뭐 공감각적 이미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6번 가에서 드러난 시적 화자의 미래지향적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난 연은 4번. 자 미래지향적 태도 미래지향적 태도는 뭐예요? 4번.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이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씨를 뿌려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죠? 자 그럼 4번이 뭐라고 돼 있니? 5연. 오연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년을 읽으면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는 천고가 뭐라고 했어? 1000번의 세월 그냥 뭐 1000년이라고 봐도 될 만큼 그냥 긴 세월이라고 보면 돼요.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는 초인이 있어서 그때 부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그 천고의 세월 뒤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서 지금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 그때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4번이 정답이겠죠. 그래. 됐습니까? 자 가에서 함축적 의미가 대립되는 시업끼리 짝지어진 거. 눈 매화 향기. 3번. 자 일단은 산맥이 연모에서 바다를 달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산맥이랑 바다는 뭔가 대립되는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2번 광음, 계절 이것도 뭔가 비슷한 이미지로 네. 쓰인 거죠. 맞습니까? 네. 예. 그리고 백마 타고는 초인이 있어. 그랬으니까 이것도 비슷한 이미지로 쓰인 거죠. 하지만 여기 눈 내리고 이건 겨울이지만 이 추운 겨울에서도 꽃을 피우는 녀석이 있으니 그것을 매화향기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립되는 시어끼리 짝지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자 가를 보기에 내재적 관점에 따라 감상. 자 이런 내재적 관점 같은 이 가운데 설명은요 어려워할 거 없어. 어차피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풀면 돼요. 네. 자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보기.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이 있다. 외재적 관점은 작품을 작가, 사회, 독자 등 외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내재적 관점은 작품을 언어나 구조 등 내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러니까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관심을 갖는 거야. 이 사람의 시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야. 이 사람의 어떤 겪었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시에 쓰여있는 것만 보고 이해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광야라고 하는 시 제목이 지금 한국 땅이 광야였구나. 그치? 그래서 언젠가는 광복이 된다는 것이 초인이 온다는 걸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시대적 배경인 외재적 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다 모를 때, 예를 들면 그대가 처음 이 시를 봤을 때 264를 죄수번호 264라고 했을 때 에이 이랬던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작품을 봤을 때 오는 느낌,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느낌은 볼 수 있잖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구나, 지금은 뭔가 어렵구나, 뭐 이런 거 정도. 네. 자, 그러면 2, 3, 4는 일단 외재적 측면. 그렇죠. 그리고 1번은 내재적. 그렇죠. 2, 3, 4는 외적인 거, 1번은 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9번 시어의 배열 구조가 기억과 다른 것은. 시어의 배열 구조가 기억과 다른 것. 자, 그러면 시어의 배열 구조가 한번 뭔지 보자.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니로 울어라세요. 3, 3, 4, 3, 3, 4.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그렇죠.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형님도 접동, 아우도 접동.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시리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그죠? 이거는 3, 5, 3, 5. 우는 것이 벚고기가 푸른 것이 버들쑥가. 그 다음에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결국에는 2, 3, 4는 다 네 덩이로 돼 있죠. 뭐뭐뭐뭐 뭐뭐뭐뭐 뭐뭐뭐 뭐뭐뭐뭐 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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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1번은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그랬을 때 이건 딱 4개로 끊어졌다기보다는 접동, 접동, 그 다음에 아우레비 접동 이렇게 2개로 봐도 되고, 접동, 접동, 그 다음에 아우레비 접동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4개씩 띄어있는 것이랑은 좀 느낌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3번이 답이 아닙니까? 3번이 답인데. 네. 우는 것이 벚고기가 우는 것이 벚고기가 푸른 것이 버들쑥.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러네. 잠깐만, 자 볼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띄어쓰기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네. 선생님이 지금 착각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은 앞에 2개가 반복되죠. 네. 형님 온다, 형님 온다도 형님 온다가 반복되죠. 네. 가시리, 가시리 있고도 이게 2개가 반복되죠. 네. 이걸 얘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 시어의 배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띄어쓰기를 말한 게 아니었고, 그지? 선생님은 굳이 이제 띄어쓰기를 하기 위해서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도 굳이 4번으로 띄었을 수는 있지만, 그럼 굳이 2, 3, 4 중에 제일 거리가 있는 건 1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1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어 자체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니러 울어라세요. 그러니까 울어라 울어라가 앞에 2번 반복돼 있고 한 번 뒤에 더 나온다는 이거를 시어의 배열 구조라고 봤을 때는 2번이랑 3번이랑 2번이랑 1번이랑 4번은 전부 다 앞에 시어가 똑같이 반복되고, 3번은 반복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풀 수 있겠죠.